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지금 여기 물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로드뷰로 해당 아파트를 보시면 외관은 깔끔하게 하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그 다음 지상으로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쪽으로는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 이쪽에 단지 내 입구만 보셔도 여기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란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는 어디냐면 이번 정부 들어서 1기 신도시가 많이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1기 신도시인 삼본동에 위치한 삼성장미라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93년도에 만들어져서 총 82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곧 30년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으로 가도 되고 30년을 채워서 재건축으로 진행해도 되는 단지인 거죠. 자, 그러면 지도로 해당 아파트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1기 신도시인 삼본역이고 지금 여기가 금정역이죠. 그 다음 삼본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아파트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금정역이랑 삼본역이랑 좀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단지 주변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쪽 단지 주변으로 해서 호재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GTX 신호선이 있습니다. GTX 신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보이시는 금정역에 정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금정역과 가까운 이쪽 단지들은 전부 다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기가 1기 신도시라는 점입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포함해서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연식을 보셨다시피 1기 신도시 대부분이 현재 30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기 신도시 전체 다가 거의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그 다음 용적률 늘려주겠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발표된 내용에서는 24년도에 정확한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1기 신도시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연차가 계속 쌓이다 보면 1기 신도시 자체가 계속 연차가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아니라도 그 다음 정부 아니면 그 다음 정부라도 어떻게든 손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1기 신도시는 대대적으로 재정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진행이 안 되더라도 이런 점은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단지 주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큰 장점은 여기 보시면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벽한 초품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아까 전에 양쪽에 역이 있었죠. 그럼 이 역 사이의 거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아파트에서 삼본역까지는 직선거리로 877m가 나오는데 도보로는 한 13분 정도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정도 거리는 어느 정도 걸어도 될 만한 거리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금정역 같은 경우는 1.2k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걸어가기는 거리가 좀 걸리고 이쪽에서 따로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삼본동 같은 경우는 학원 단지가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단지 바로 앞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을 건너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장점이고, 그 다음 주변으로 공원도 있고,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당 물건의 기본 정보를 알아보시면 물건 번호는 202 타경 10098이고 입찰기일은 2022년 9월 27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주소는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장미 아파트고, 자, 1135동 15층 1504호입니다. 그래서 층수도 15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층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전용 면적은 30평이고 토지 면적이 15평인데 공급까지 합치면 약 3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랑 건물 일괄매각이고, 자, 해당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8억이었는데 해당 물건이 현재는 5억 1,5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물건의 평면도를 보시면 침실이 4개 있고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7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평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아까 전에 1기 신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1기 신도시면 개발 사업을 해야겠죠. 개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가 사업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업성을 볼 때는 이 용적률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용적률이 220%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 땅에서 최대로 뽑을 수 있는 용적률이 얼마냐면
여러분들이 토지임이라는 사이트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28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현재 벌써 220%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280%까지 늘린다고 해도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세대수가 많이 안 늘어나면 당연히 분양 수익이 줄어들고, 이 분양 수익이 줄어들면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분담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할 때는 이 용적률 낮은 단지가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적률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이 정도 늘려줘서는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뭐 특별법이다 뭐다 하면서 여러가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3분동의 용적률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200%가 넘습니다. 우리 단지를 포함해서 이 전부 다 200%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용적률을 많이 늘려주지 않는 한 사실상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위성비로도 한번 보시면 이쪽에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에 1135동이 있는 거죠. 그다음 아까 전에 1504호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쪽에 끝에 보이는 여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지 한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1135동인데 15층이라서 아마 여기 집으로 보이고, 단지 외부에서 봤을 때도 여기에서 아마 이쯤에 보이시는 여기 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층이기 때문에 양옆으로 뷰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항공뷰로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장미 아파트고 이쪽에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가 삼본역이고, 지금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금정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자, 금정역까지는 버스 타고 가고 3본역까지는 걸어가거나 마을버스를 탄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 초품화이고 단지 옆에 학원가랑 상가가 있어서 좋다라고 그러고, 상권도 가까이 있고 뭐 금정역이랑 수리산 도보권, 자, 그 다음 구축 치고는 주차가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아파트 관리에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러고, 해당 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 아직 리모델링으로 갈지 뭐 재건축으로 갈지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30년 차가 되고 나서 아마 주민들끼리 이것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아까 전에 여기 최저가가 얼마냐면 5억 1,500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근에 거래된 금액은 얼마냐면 7억 3천에 4월 달에 거래가 됐고, 현재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최저가가 7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가 7억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온 최저가는 상당히 싼 금액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전세가도 한번 알아보시면 여기 전세도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5억, 그 다음 5억 1천이 있죠. 자, 지금 여기 사이에 있는 가격들은 아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금액들이겠죠. 그래서 현재 시세로는 최저로 나오고 있는 것도 5억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에 거래된 것도 다 5억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5억에 전세만 빼도 1,500만원만 있으면 여기 집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갭 1,500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최저가 금액은 지금 매매가 대비해서 2억 정도 싸고, 지금 전세가랑은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가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봐야 될 건 바로 권리 분석이죠. 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면 먼저 여기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2008년 3월 14일에 전입하신 분이고, 뭐 확정일자나 배당 요구도 안 했고, 뭐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또 얘기를 안 하신 거죠. 다만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황 조사서에 따르면 여기는 소유자 세대가 전입하고 있고, 이 소유자 이외에 동거인 1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동거인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항력이 있으신 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등기부 등본으로 한번 내려가 보면 2021년 9월 24일 얼마 되지도 않았죠. 작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게 얼마가 설정됐냐면 7억 6,500만 원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는 2008년도 2월 25일에 됐기 때문에, 자, 이분이 정식적으로 여기 월세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2008년에 소유권 이전된 이후로 새로 세입자를 구해서 맞추게 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가면 은행에서는 뭐부터 물어보냐면 거기 집에 전세가 있는지 월세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 당연하게 또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보겠죠.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이 대부업체, 이 대부업체는 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로 대출해줬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후순위로 해주더라도 기존에 잡혀있는 보증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겠죠. 즉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쪽에 전입이 되어 있고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 자체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만약 대출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건 은행이랑 어떤 얘기가 있어서 해준 거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렇게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근저당이 걸리면 여기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여기 있는 이 보증금 금액이 크다면 이 돈을 거의 못 받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런 리스크는 안 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2021년 9월 24일 당시에 이 아파트의 시세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대부업체에서 이거를 후순위로 빌려줬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당시에 아파트 시세를 알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금액을 한번 알아보시면 보신 것처럼 2021년 7월에 7억 5천에 거래가 되고 2021년 12월에 7억 9,5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지금 9월 당시에 시세가 어땠냐면 거의 7억 7천에서 7억 8천 정도 했을 때였겠죠. 그러면 지금 대출해준 금액을 보시면 거의 시세 대비해서 90% 이상, 그러니까 90%에서 100% 사이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 정도 돈을 빌려줬으면 여기 임차된 이 보증금이 실제로 없는 보증금이거나 아니면 상당히 금액이 작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실제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낙찰 들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이분의 보증금을 무조건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연락을 해봐서 지금 이때 당시에 전입되어 있는 이분의 보증금이나 이런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두 번째로 여기 집에 찾아가서 현황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여기 입찰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현재 여기 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인지를 몰라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위험한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알아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유추를 통해서 지금 여기랑 그 다음 현황 조사를 통해서 여기 보증금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는 우위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